바로 이어서 5-2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몇 페이지야 우리 지금? 184페이지예요. 필수 유형 5-2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직전에 0대기 하는 숫자. 누구누구 누구? 누구를 몇 번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 앞에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등호가 밖으로 나오면서, 절대값을 밖으로 풀면서 부호를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요. 요 앞쪽 1번 구간을 잡을 땐 대충 -2 정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 잡으실 때는요. 요 사이에 있는 숫자 0 같은 거. 그다음에 1보다 클 때는요. 요 밖에 있는 숫자 2 정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구간은 총 3개로 나눠서 할 거고요. 1번 구간부터 해보면 즉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구간에 들어간다면 저 아까 여기다 얼마 넣는다고 그랬어요? -2 정도 넣어본다고 했죠? -3 됐죠? -3이 절대값 나올 때는 3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어봐. 그럼 -1이지. -1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잖아.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식 정리하면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그 다음에 2x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아요. 즉 x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범위를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요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는 케이스는요. x의 범위 내에서 요것만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셔야 돼요. 숫자를 6으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9 마이너스 6분의 20. 얘가 더 큰 숫자인 거네요. 따라서 수직선상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른쪽, 마이너스 3분의 10이 왼쪽에 있어서 저것보다는 크다 그랬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에 의해서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0부터 10 이렇게 요게 첫 번째 구간에서의 답이 되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가 검정색으로 칠해지는지 어디가 비워지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럼 아까 여기 해당하는 숫자 저 0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여전히 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튀어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봐. 플러스 되지? 그러니까 부호 그대로 2x 플러스 3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이항시킬까요? x가 여기 마이너스 4였어요. 4보다 작다 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뭐라고 했어? 원래 구간 내에서 요것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x가 4보다 작다의 공통된 파트가 요거밖에 안 되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보다 작거나 같아 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만 딱 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등식 파트는 첫 번째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죠. 고려하실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놓치라고. x가 1보다 크다 그럼 나 아까 얼마 넣는다고 그랬어? 이 정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항상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집어넣으면 플러스 되니까 x-1 그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2 넣으면요. 4 플러스 3 되니까 플러스죠.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럼 x-6이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이항시키면 3x가 6보다 작네. x가 2보다 작네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x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파트의 해는요. 1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거냐면 1번, 2번, 3번의 해가, 최종 해가 있었고 그것의 공통해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 제일 바깥쪽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 다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2였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 아니 안 채워져 있어? 채웠어. 다시
부터 시작해서 채웠어. 다시 채웠어. 자, 빠진 곳 있어요? 전부 다 2는 채운 거 아니야? 채우면 안 돼. 2는 마지막에 채우지 않았죠? 비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는 전부 다 채워졌죠? 그런데 맨 사이드는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 초과 2 미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는요, 유형 5-1번의 2번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절대값 속이 0된 애가 기준이야. 따라서 x가 1이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것의 앞쪽, 뒤쪽으로 나눌 거예요. 1번, 2번 두 가지 케이스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를 들어가 봅시다.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안에 1보다 작은 숫자 얼마 넣어볼래? 0 넣어봐. 0 넣으면 음수 되지. 음수 나오면 부호 바뀌어서 나오겠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고요. 저 가운데 마이너스 있는 거 싫어. 양변에 마이너스 1 싹 곱할 거야.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를 곱셈하면서 양변이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 앞에서 절대값 이야기할 때였냐? 부등식 이야기할 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3x 마이너스 6이고 x 남고요. 플러스 1에서 2x 플러스 2 하고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죠. 3x 마이너스 6과 x 2x 플러스 2하고 x 그럼 2x가 6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러면서 x는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작다. 그럼 공통된 애는 이거겠네. 주의하셔야겠죠. 헷갈릴 것 같죠? 안 헷갈리면 돼. 답은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1보다 큰 값 아무거나 집어 넣어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오겠잖아.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1부터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x, 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아,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x가 즉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0 있고 2가 있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런데 하나 더 보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범위 요거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였겠죠.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니 모두 만족시키는 건 아니야. 이건 공통이 아니니까. 왜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건 또는이니까 이것에 합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을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있고 1 있고 2가 있는데 칠해졌고 비어졌고 다시 칠해지고 칠해지고 였죠. 그쵸? 그러면 합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1도 선택이 된 거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공통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채워졌고 하나는 안 채워져 있으면 선택하지 말라면서요 라고 했잖아. 그거는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연립방정,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합쳐서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5-2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이거 구간 나눠야 된다면 뭘로 나누실 거예요? 그렇지. a분의 1로 나누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절대값 할 때요. 요거 어떻게?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요. 하지 않았어요? 그쵸? 플러스 1을 할까요? 그 다음에 A 양수라며. 나눠도 부호 안 바뀌겠죠? 근데 이것의 해가 얼마래? 마이너스 1부터 2. 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는 거구나.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은 2a구나 가 되는 거네. 둘이 더 할까요? a가 2네요. 그럼 b는요? 3이네요. 그래서 a, b의 곱셈은 6이네요. 하고 나왔네요. 이거 구간 나눠서 문제 푸셔도 돼요.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문제는 복잡해지기는 해요. 조금 더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간을 나눈다면 x를 a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구간 나눠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부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 다음에 역수치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요. 나중에 게다가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보니까 공통 부분 찾는 것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가셔서 로그 배울 때요. 다시 부호를 주의해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음수하고 역수치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내용이 너무 많아.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개념 설명할 것이 꽤 돼요. 그래서 문제는 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강의 나머지 시간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 이 정도 내용을 다뤄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꽤 많은 내용이 소요가 되고요. 시험 공부하실 때도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차 함수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근을 찾아내는 것을 이게 2차니까 2차 함수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y는 fx라고 둘 거예요.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것 사이의 관계로 볼 건데 y는 0이라는 건 뭐였냐면 x축들이었잖아. 즉 y는 fx라고 할게요. 요 fx라는 것이 x축보다 위쪽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가 a라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식 아니죠.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A는 최고차의 개수예요. A가 0보다 클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게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두 개가 생긴다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길 수 있어요. 이게 X축이니까 Y값은 여기가 양수고요. 여기가 음수가 됩니다. A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위로 블록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생긴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잡을 거고 X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X축이에요. X축을 기점으로 위쪽은 양수값이 되고요. 아래쪽은 음수값이 돼. 누가? Y값이. 그렇게 됐을 때 fx가 즉 곡선이 0보다 큰 데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해.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0보다 크다는 건 여기는 0이잖아. 그럼 이거 빼고 큰 데는 이렇게 되겠네. 클 때 무엇을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더 작은 쪽, 베타보다 더 큰 쪽이 되겠죠. 따라서 0보다 크다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면 됩니다. 예요. 그러면 fx가 이번엔 0보다 작아 라고 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0보다 작다는 건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그려질 때니까 0보다 작을 때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해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요 라고 들어가겠죠. 이때 누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들어간다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는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 식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 보세요. f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가 fx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때 무엇을 찾는 거야?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때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찾았어 금방. 작은 거였으니까 이때가 fx가 0보다 작다 일 때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커요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는 데는 이만큼이네요. 따라서 x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네요는 무엇이 결정했어? a 최고차의 개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 였어요. 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번에는 2차 함수하고 x축을 다뤘지만 fx하고 gx라는 서로 다른 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요것의 실근을 물어봐 막 이래. 그럼 이거는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fx-gx는 0의 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경계를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즉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만나는 순간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여기 gx가 있고요. 여기 fx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x값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 g, 이거 f예요. 그럼 fx가 gx보다 큰 구간은 어디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fx가 gx보다 함수값이 큰데는 그렇죠. 이렇게가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해로 표현을 하실 때는요.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요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gx보다 함수값이 더 작을 때요 라고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더 작을 때 이쪽이죠. 그래서 x라는 애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즉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야 이거 해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 베타 어떻게 찾는다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두 개의 교점 찾는가, 즉 연립한다 이거죠. 되셨어요?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게 또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기보단 그래도 한 5분 넘게는 설명하시지 않을까? 2차 부등식은 우변이든 좌변이든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0보다 큰 파트만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해를 갖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fx라고 설정을 할게요. 얘들이 지금 fx고요. x축이에요. x축, x축, 요거 현재 fx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요 중근을 알파라고 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응? 두 실근을 가졌으니까 판별식은 0인 케이스, 허근을 가졌으니까 실근이 존재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번, 2번, 3번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조금만 크기를 줄일게요.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fx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구간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크다 그랬어? 그럼 비었겠지? 비우고 큰 쪽은 함수값이 큰 데는 여기예요. fx라는 건 함수니까. 그런데 그때 뭘 찾을 거야? x를 찾을 거야. 그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하고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0보다 큰데요. 그럼 0일 때 빼놓고 나머지겠죠. 그죠? 그러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0이 아니라 알파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모든 그래프가 다 0보다 크죠. 따라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제가 모든 실수라는 말 쓰기 싫으니까 리얼 넘버 r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같다는 없었는데 같다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을 쓸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기도 해요.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빨강부터 파랑까지 전부 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fx가 이번엔 작다 그랬어. 제가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작다 그랬으니까 비어져 있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요거 작은 데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작은데 없죠. 해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케이스도 해 존재하지 않아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다시 채워진다고요. 채워지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같은 순간은 있잖아. 언제? x가 알파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거를 식으로 써야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지금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a죠. 그럼 이것을 다시 쓰면 a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커요. 이게 지금 이 케이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양수였으니까 a가 영향을 주지 않겠죠.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이 0보다 커요는 우리 답을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a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쓰겠다는 거야. 즉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쓸 거고요.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 작은 것보다 큰 것 사이라고 적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 한번 해봐요. 이 케이스. 그럼 그건 마찬가지. A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였을 거라고.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답을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정리 조금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fx 기억나세요? 요 f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돼 라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금방 다뤘었던 것을 거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fx가 맨날 0보다 크거나 커야 돼 라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fx가 0보다 커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가 물론 0보다 클 때겠죠. 그런다면 우리는 뭐 따질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를 따지면 된다고요. a가 0보다 큰데 지금 a가 0보다 커요. 이미 a가 0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굳이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번에는 이 ax제곱 즉 fx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라고 했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게 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따지시려면 판별식이 0일 때도 따져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도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물론 a가 0보다 클 때였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때 이렇게 a가 0보다 큰 상황인데 너한테 지금 fx가 0보다 작은 것, 모든 범위에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되는지 봐보세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요. x축이 아무리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값이 혹은 뭐 어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값이 x축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 비로소 fx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x축이 있으면 0보다 작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풀면 돼요?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아요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거. 어떤 x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요 라는 건 x축을 기점으로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x축을 기점으로 한 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허근 만나지 않는다는 건 허근이 존재하는 거 0보다 작다. 얘는 0이잖아.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두 근을 알고 최고차의 개수를 알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x-알파, x-베타라고 세울 수 있고요. 이게 0보다 작아 라는 것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거 지금 해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고 앞에서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두 근이 존재하는데 그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아니야. 그런 구간이 있대 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의 해는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해가 이런 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해가 이렇다라는 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 이 단원에서 정리했던 것과 부등식을 연결시켜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개념 6번에 있는 문제부터는 여기 개념을 쭉 한번 프린트가 아니죠. 교재를 읽어보시고 부교재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합시다. 2차 부등식의 해 파트에 있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의 문제들을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